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오늘은 우선 여러분에게 비호와 천호 대공포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가 했던 말이 틀렸다는 것을 이야기해드리고 여러분에게 사과드리려고 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비호와 천호를 많이 비판했고 그 주요 이유로 이 두 대공포가 가지고 있는 30mm 포는 무인기의 위협이 높아지는 현대전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많이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히 틀린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차차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 전에 앞서서 제가 링크도 올려드렸고 뉴스를 보신 분들도 많겠지만 우리나라에 F-35 전투기 창정비 라인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운용하던 F-35를 창정비와 대규모 수리를 위해서 F-35를 일본에 보내야 하느냐, 호주에 보내야 하느냐 하는 이야기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F-35는 창정비를 비롯한 모든 수리가 국내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불가능하다고 했던 게 왜 갑자기 가능해졌을까요? 이건 정확한 건 아닌데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F-35의 양산 가격이 대폭 낮아진 걸 아실 겁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책정해 둔 예산으로 F-35를 20대가 아닌 25대를 살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F-35를 25대를 산다는 이야기가 실제로 나오기도 했었고, 우리가 미국 정부의 FMS로 F-35 도입 수량을 요청할 때도 25대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실제로 도입하기로 한 F-35는 최종적으로 20대입니다. 그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예산이 남게 되었고, 이 예산을 활용해서 미국으로부터 창정비 장비를 구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 보면 다행한 일이지만, 그러나 확실한 건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점입니다. 자본주의의 국가 미국이 공짜로 해줄 리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F-35가 싸다고 주장하는 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 가격에 창정비 라인 구매 비용도 포함된 거냐고요. 미국은 보면 다른 나라들에게 F-35에 대한 각종 무기 통합 등을 지원하고, 우리는 제대로 건들지도 못하는 F-35에 대한 접근 권한을 많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걸 아셔야 합니다. 그게 결코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런 권한을 받은 나라들은 F-35의 공동개발에 참여해서 F-35 개발에 상당한 자금을 지원했거나 아니면 별도로 그 권한에 대한 비용을 지급한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나라도 미국에 돈을 주고 창정비 장비 등을 구매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F-35 문제는 이러하고요. 그럼 비호와 천호에 대해서 제가 뭘 잘못 말했을까요? 그건 비호와 천호 대공포의 30mm 구경이 무인기 요격용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이야기했던 게 제가 잘못 말한 겁니다. 그럼 비호와 천호의 30mm 대공포가 무인기 요격에 적합하냐라고 했을 때 네, 적합합니다. 웃기는 이야기지만 최소 독일은 적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무인기의 위협이 높아지면서 많은 나라들은 정말 다양한 무인기 요격용 대공 무장을 개발 중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스카이 레인저 30이라는 대공포가 있습니다. 이 대공포는 독일의 라인메탈이 2021년에 공개한 대공포로 지금은 독일의 복서 장갑차에 탑재되어 있지만 여러 종류의 장갑차에 탑재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잘못 알았던 게 기존에도 복서 장갑차에 30mm 기관포가 탑재되어 있는 모델이 있었고 이 모델은 호주에서 대량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복서 장갑차를 바탕으로 하는 대공 장갑차도 기존에도 있었고 이 모델은 35mm를 탑재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그런데 저도 미처 몰랐는데 스카이 레인저 30이라고 30mm 포를 탑재한 모델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델은 지금 독일은 물론 덴마크와 헝가리 등이 도입하기로 했고 최근에는 오스트리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한마디로 엄청나게 잘 팔리는 대공포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대공포를 도입하는 나라들은 이 대공포를 도입하는 이유가 바로 무인기 대응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대공포는 물론 센서는 우리 비호 복합이 성능이 떨어지지만 대공포의 능력이나 무장의 구성이 우리 비호 복합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우선 이 대공포의 주력 무장은 독일의 링스나 퓨마 장갑차에 탑재된 30mm KC-4입니다. 이 포는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전방확산탄을 발사하는 게 가능한 30mm 포인데요. 이 포는 분당 1200발을 발사할 수 있는 포입니다. 그런데 우리 비호의 30mm K12 포는 독일의 KC-4에 비해서는 좀 구식인 포라 각 포가 분당 600발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발사 속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비호 복합에는 이 K12 포가 두 문이 탑재되어 있죠. 그래서 두 문을 합치면 분당 1200발을 발사할 수 있어서 독일의 스카이 레인저 30과 같은 수준의 발사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스카이 레인저 30도 포가 공랭식이라 발사 지속 시간이 별로 길지 않다고 합니다. 차라리 비호 복합 쪽이 두 문의 30mm 포를 가지고 있어서 포신 냉각면에서는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이 스카이 레인저 30도 우리 비호 복합이 신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별도의 스팅어 미사일 발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대공포는 무장의 구성이 우리 비호복합과 정말 많이 흡사합니다. 30mm 대공포와 단거리 대공미사일의 구성이 우리 비호와 정말 흡사합니다. 그럼 각국은 이 대공포를 왜 도입하는 것일까요? 각국이 이 대공포를 도입하는 이유는 무인기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소형 무인기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둘 다 중국산 민수용 무인기를 대량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이런 저렴한 소형 무인기를 대량으로 활용한 벌떼 전술, 그러니까 대량의 무인기를 이용한 집단 전술이 위협이라고 많이 이야기되어 왔습니다. 바로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도입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알겠지만 이 30mm KC-4는 원래 대공용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죠. 이 포는 퓨마 장갑차를 위해서 개발되었고, 퓨마 장갑차는 이 포에서 발사하는 30mm 전방확산탄을 활용해 대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게 아니라 보병 공격용으로 사용하려고 도입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했죠. 30mm 전방확산탄은 파편의 크기가 너무 작아서 대공용으로 적합하지 않다고요. 실제로 30mm 전방확산탄의 파편의 중량은 1g이고 35mm 전방확산탄의 파편의 중량은 3g대로 30mm 전방확산탄의 파편이 훨씬 가볍습니다. 그로 인해서 적 152mm 야포탄의 외피를 뚫지 못하고, 그래서 적 야포탄을 요격하지 못합니다. 그에 반해서 35mm 전방확산탄의 파편은 무게가 3g으로 적 야포탄의 외피를 충분히 뚫을 수 있고, 그래서 적 야포탄도 요격이 가능한 시램으로 사용 가능하죠. 그뿐 아니라 30mm 전방확산탄의 1g짜리 파편은 적의 전투기나 헬기를 저지하기 위해서도 파괴력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까지는 30mm 포의 전방확산탄은 대공용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했었고, 그래서 과거에 풍산이 우리 군에게 비호의 30mm 포의 전방확산탄을 적용하는 걸 제안했지만 군에 의해서 거부당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바뀐 겁니다. 분명 30mm 전방확산탄의 가벼운 무게의 파편으로 적 야포탄이나 항공기를 저지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소형 무인기에는 충분하다는 거죠. 더욱더 35mm 대공포에 비해서 더 빠른 연사속도로 더 많은 파편을 퍼뜨릴 수 있기에 적이 소형 무인기를 대량으로 동원해서 공격하는 형태의 공격을 방어하기에는 35mm 전방확산탄보다 30mm 전방확산탄이 더 적합하다고 합니다. 더욱이 적의 대량의 소형 무인기의 공격을 저지하는 건 물론 스위치블레이드 같은 적의 자폭형 무인기 요격에도 적합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발사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공중의 전방확산탄의 탄막을 형성하는 게 35mm에 비해서 더 빠르고, 그로 인해서 적의 자폭형 무인기의 기습적인 공격에 더 잘 대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렇다고 해도 30mm 전방확산탄으로 적의 항공기 등을 요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고, 그래서 스카이레인저 30은 적 항공기를 요격하기 위해서 별도로 스팅어 대공미사일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놀랍죠? 우리 군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해서 도입을 거부하고, 저를 비롯한 많은 밀리터리 매니아들이 문제점을 지적한 30mm 전방확산탄이 적 소형 무인기를 요격하는 용도라면 35mm 전방확산탄보다 더 뛰어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까지의 상식을 깨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고, 제가 지금까지 주구장창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틀렸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알기에 우리 군도 지금은 30mm 전방확산탄을 도입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지금까지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호의 30mm 포는 현대전에 적합하지 않고, 그래서 비호는 실패작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오히려 독일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30mm 전방확산탄을 무인기 대응용으로 도입하려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제 실수를 인정합니다. 저는 미처 이 스카이레인저 30의 존재를 몰랐고, 그래서 저 또한 비호의 30mm 대공포가 현대전에 적합하지 않다고 많은 비판을 해왔습니다. 이건 완전히 제가 잘못 알았던 것이고, 그러니 분명히 이건 저희 실수입니다. 그리고 더 웃기는 건 그나마 1000호 30mm 차륜형 대공포가 비호 복합보다 더 뛰어나다고 이야기해 왔는데요. 만일 비호와 1000호의 30mm 전방확산탄을 적용한다는 전제하에서는 비호 복합이 1000호 차륜형 대공포보다 더 뛰어난 겁니다. 그 이유는 분명히 30mm 전방확산탄이 적의 소형 무인기의 집단 공격이나 자폭형 무인기의 공격에는 효과적인 건 사실이지만 30mm 전방확산탄의 파편의 무게가 너무 가볍기 때문에 적 항공기 요격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고, 그래서 독일의 스카이레인저 30에는 별도의 스팅어 미사일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습니까? 그래서 별도의 대공 미사일이 없는 1000호의 전방확산탄을 적용하게 되면 1000호는 적 항공기에 대한 대응 능력이 없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비호 복합에는 신공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전방확산탄을 적용한다고 해도
신공으로 적 항공기에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는 천호와 비호 복합의 전방 확산탄을 적용했을 때는 비호 복합이 천호보다 더 뛰어난 대공포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당연하지만 지금의 비호나 천호로는 적의 소형 무인기에 대응하기에는 탐지 센서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비호나 천호는 탐지 센서를 보강해야 합니다. 우선 스카이레인저 30을 보면 5개의 S밴드 A사 레이더를 가지고 적 소형 무인기를 탐지하고 그걸 EOTS에 전달해서 EOTS가 요격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비호와 천호는 별도의 무인기 탐지용 레이더가 없고 비호의 2차원 레이더는 당연히 소형 무인기 같은 건 탐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비호나 천호는 이걸 C2의 야전방공망 네트워크를 통해서 국지방공 레이더에 정보를 전달받는 구조이지만 이 방법으로는 대량의 소형 무인기의 실시간 위치를 전달받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비호와 천호도 독일처럼 별도의 무인기 탐지용 A사 레이더를 탑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다 지금 우리 풍산이 우리 군에게 제안하고 있는 전방확산탄은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독일의 30mm 포처럼 포구에 포구 초속 측정기가 없는 모델이라고 했는데요. 이것도 정확한 위치에 빠른 탐막을 형성해야 한다는 것에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풍산의 방식은 구조가 간단하고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전방 확산탄이 터질 시점을 독일 방식에 비해서는 정확하게 입력해 주지 못한다는 점에서 탐막 형성에 좀 더 긴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소수점 단위로 시간을 나누어서 요격해야 하는 자폭형 무인기 대응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독일처럼 포구에 포구 초속 측정기를 달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리 되면 우리 비호는 무인기 대응용 대공포로서 현대전에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이 됩니다. 그리고 아마 그리 되면 수출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정말 저는 비호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비판을 해왔고 현대전에 적합하지 않다고 이야기해왔습니다. 그런데 독일을 보고 제 생각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건 아마 무인기의 종류가 너무 많고 그로 인해서 다양한 종류의 무인기를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응 수단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무인기의 종류가 많은 만큼 비호가 대응하기에 적합한 무인기 종류도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무인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말 여러 가지 대응 수단이 있어야 하고 정말 다양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무인기는 그 종류가 다양한 만큼 사람이 손으로 던지는 짱돌마저도 무인기 대응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으로부터 비판받던 비호도 훌륭한 무인기 대응 수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잘못 알았고 여러분에게 잘못 말했던 점을 다시 정정해보고요. 그래서 우리 비호의 전방 확산탄을 적용하고 충분한 개량만 한다면 비호는 아주 훌륭한 현대전에 적합한 야전방 공망이 될 것입니다.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